네, 안녕하세요. 이승종입니다. 오늘은 KB금융그룹의 9월 하우스뷰를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제 옆에는 여전히 같은 분이셔서 따로 소개 없이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저 소개는 좀 해야지 않을까요? 너무 발연기로 시작하시니까 아니요. 편안하게. 오늘은 KB금융그룹의 9월 하우스뷰를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제 옆에는 오늘도 여전히 한 분이 나와 계십니다. 딱히 소개 없이 진행해도 될 것 같아서 바로 본론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저 소개는 좀 해야죠. 소개. 누구한테 혼나요? 아니, 막 아들이 보고 있다, 뭐 이런 거여도 되잖아요. 그래도 소개는 꼭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 한 달에 한 번 하는 프로인데 벌써 좀 한 달이 지나갔어요. 코로나 때문에 좀 너무 빨리 지나간 건 아닌가. 또 휴가도 있었고 많이 바빴는데요. 휴가철 잘 보내셨어요? 아시다시피 코로나19 확산이 다시 심각해지면서 방역 수칙을 준수하느라 집에 많이 머물러 있었는데요. 자기가 집에 머무른 얘기를 그렇게 딱딱하게 한다고요? 편하게 좀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시간 좀 빨리 갔죠? 네, 정말 시간은 총알같이 지나간 것 휴가는 같습니다. 다녀오셨고? 휴가는 짧게 잠시 다녀왔습니다. 어디로? 저기 서해안 쪽으로. 서해안? 네. 이 시국에? 알겠습니다.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을쯤에 다시 유행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좀 있었잖아요. 예상보다 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의학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최근 보도를 보면 깜깜이 감염이라고 하죠. 맞아요. 무증상 감염인데요. 초기의 코로나 바이러스와는 조금 다른 형태로 재확산되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네. 사회적으로도 바이러스 재확산은 큰 문제이자 걱정이지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큰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오늘이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9월 1일이거든요. 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2.5단계라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면 어떤 의미가 될지 좀 해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실내 운동시설이나 음식점, 카페 등이 영업시간이나 영업 방법에 대해 일부 제한이 생겼고요. 네. 또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외출이 많이 감소하면서 소비나 경제활동 또한 위축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8월 금통위가 있었는데요. 한국은행은 이러한 우려를 반영해 국내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0.2%에서 마이너스 1.3%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네.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경기 회복 지연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도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마이너스가 1.3까지 커졌다라는 건 지금 코로나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코로나19 시국까지 좀 얘기를 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 9월 하우스뷰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월에도 했듯이 그럼 뭐가 달라졌냐라고 좀 바라보면 좀 편할 것 같아요. 네, 우선 기조적인 큰 변화는 없는 가운데 네. 유럽과 일본 주식에 대한 단기 투자 매력도가 5점 만점 기준으로 4점에서 3점으로 한 단계 하향되었다는 점입니다. 네. 먼저 유럽은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경기 회복 지연 우려가 증가했다는 점이, 일본은 시장 예상을 하회하는 경기 회복 속도와 아베 총리의 사임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되었다는 점이 네. 각각 단기적인 투자 심리 위축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코로나19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재확산을 또 염려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은 아베 총리 사임이 많은 반향을 좀 불러일으키긴 했었어요. 네, 그렇죠. 항상 보면은 정치적인 얘기가 결국 경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우선은 단기적으로 좀 시장에 영향을 주는 모습이고요. 정치적인 리스크가 장기적으로 증시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좀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대통령이 굉장히 단기에 영향을 많이 주셔갖고 그죠? 워낙 이제 활발하게 이야기를 소통을 많이 하다 보니까 트위터로. 그렇습니다. 그 트위터를 바라보는 게 뉴스 보는 것보다 낫다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이제 글로벌 애널리스트들이 꼭 참조하는 그런 SNS 채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NO! 정치적인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유럽과 일본의 단기 투자 매력도가 4점에 3점으로 1단계 하향됐다라고 정리를 좀 해봤어요. 그러면 장기적인 투자 매력도는 어떻게 변했나요? 네, 장기 투자 매력도의 변화가 나타난 것은 미국입니다. 미국. 네, 미국은 장기 투자 매력도가 3점에서 4점으로 전월 대비 한 단계 상향되었는데요. 11월 예정된 미국 대선 관련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네. 지난달 미 연준이 평균 물가 목표제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네. 이로 인해 물가가 2%가 넘더라도 연준의 통화 완화 기조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국 증시의 상승 흐름을 지지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생소한 표현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평균 물가 목표제. 네. 사실 이게 이번 달 타이틀 같기도 한데 이게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먼저 평균 물가 목표제를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네. 물가가 지속적으로 2% 목표를 하회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2%를 상회하도록 허용하는 것인데요. 어, 즉 당장 올해의 인플레가 2%가 넘었다고 해서 바로 금리 인상을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아, 네. 금리가 1%를 오랜 기간 하회했다면 평균 물가를 보고 금리를 조절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 기존에는 지금 시점에 물가가 어떤지를 딱 보고 금리를 사실 결정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 룰에서 벗어나서 특정 기간의 평균 금리나 이런 물가 상태를 보고 결정하겠다 이런 네, 얘기인 거죠.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물가를 산출한 기간이나 방식 이런 게 공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연준은 평균 물가를 산출하는 기간이나 뭐 구체적인 방식 등을 공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안 했다고요? 좀 유연하게 유연하게 시장에 대응하겠다. 마음대로. 이제 그렇게 먼저 신호를 보여주었고요. 시장에서는 현재까지는 좀 긍정적으로 긍정적이다. 네, 그거를 받아들여서 물가가 일정 기간 2%를 상회해도 뭐 금리를 올리는 이른바 통화 긴축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에 도움을 주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에는 도움을 주는 모습이다. 네, 굉장히 위험할 수 있지만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방식을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또 말을 하고 있긴 해요. 네. 어떻게 올라갈지, 뭐가 어떻게 결정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더라고요. 우선은 당장은 경기가 개선되지 않았는데 물가가 올라서 금리를 올리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우려를 먼저 좀 불식시켜주는 그런 개념으로만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미국 연준이 최근 발표했던 평균 물가 목표주와 그 영향까지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사실 코로나19 재확산이 글로벌 증시에 미치는 영향, 이건 뭐가 있을까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의 확대 가능성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바이러스 재확산과 관련해서는 강도 높은 봉쇄 조치가 시행될수록 경기 회복세가 지연되면서 증시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네. 다만 통화 완화나 부양책과 같은 정책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과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증시의 하락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2.5단계가 시행되고 나서 뭐 유흥가, 번화가의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닌 적이 있었어요. 네. 정말 사람들이 하나도 없고 모든 상점은 불이 꺼져 있었고 지금 2.5단계 이 시국인데 저희가 좀 잘 이겨내서 9월 하우스비는 여기까지 얘기를 했지만 10월 하우스비에서는 긍정적인 얘기를 나눌 수 있으면 어떨까. 저희가 근데 정책상 1m 넘게 2m 정도가 좋다고 했는데 굉장히 가깝게 앉아있거든요. 조금 멀어지면서 마지막 엔딩을 하면 어떨까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네. 저쪽으로 가시고요. 저는 이쪽으로 가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달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